인덕션은 비싼 제품이나 싼 제품이나 화력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큰 비용을 들여서 고가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는데요. 다만 좌측에 있는 두 개의 작은 화구를 브릿지로 연결해서 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플렉스존이라고 부르는데요. 긴 사각 프라이팬으로 닭갈비나 꽁치구이 같은 생선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플렉스존이 있는 것으로 구매해도 좋습니다. 또한 요즘 인덕션은 냄비에서 국물이 끓어 넘치는 것을 감지하고 알아서 화력을 낮춰주는 기능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평소 냄비로 음식을 하면서 국물이 자주 끓어 넘쳤던 분들은 끓음 알림 기능이 적용된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는 삼성, LG, 쿠쿠 모두 매트한 블랙 색상을 신모델로 출시를 했었는데요. 2026년도에는 LG, 삼성 두 회사 모두 일체형 화이트 인덕션을 신제품으로 나란히 출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블랙 색상은 무광이든 유광이든 모두 일체형 방식을 사용했었다면 화이트 인덕션만큼은 조리 공간과 조작부가 분리된 형태였고 조작부 색상과 상판색이 서로 상이했었습니다. 이제는 화이트 색상 그리고 베이지 색상도 블랙 색상의 인덕션처럼 깔끔하게 일체형 제품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6년 인덕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션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브랜드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가격이 최대 3-4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종류가 많아서 제품을 고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수많은 제품 중에서 어떤 인덕션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 집에 딱 맞는 제품을 모델명까지 콕 찍어서 떠먹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6개 브랜드를 비교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보시는 우측 상단 정보카드에 자세한 비교 영상을 미리 올려두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기대되시면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변조된 음성이 거슬린다. 나는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편안하게 영상을 시청하고 싶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멤버십 가입 비용은 단돈 3,900원입니다. 오늘의 순서는 1. 브랜드 간 특징 비교 2. 제조사별, 라인업별 차이점과 추천 제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브랜드 간 특징 비교. 오늘 비교해드리는 브랜드는 삼성, LG, 쿠쿠, 린나이, 나비앤매직과 쿠첸까지 국내 브랜드 모든 제품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품 비교는 2026년 4월 기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비교 순서는 디자인, 재질, 화력, 부가 기능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션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화력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디자인부터 설명드리는 이유는 요즘 국내 제조사의 인덕션이 화력이 대부분 평준화되었기 때문인데요. 해외 브랜드처럼 6000W, 7000W 서로 다른 화력이라면 화구 출력부터 비교하는 게 맞지만 국내 브랜드는 일부의 고가 모델 몇 개만 제외하면 대부분 출력이 3400W로 동일합니다. 물론 아주 저렴한 모델 중에 2구와 3구, 중소화구의 화력이 조금 더 낮은 제품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이제 웬만한 제품이 대화구 기준 3300W에서 3400W 출력 수준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화력을 비교해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단열재나 인버터 등 핵심 부속에 따라서 물이나 기름 끓는 속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저효율 용기 등을 가열할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격차는 크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브랜드 간 비교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제 인덕션 영상 댓글을 보면 발열체는 무엇을 쓰냐, 단열재는 무엇을 쓰냐 이런 댓글 다시면서 해외 브랜드의 우위점을 어필하시는 분들이 몇 분 보이거든요. 그분들은 해외 브랜드는 막 찬양하면서 국내 브랜드는 무지성으로 막 까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10중 8구는 외산 브랜드 인덕션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걸러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가격, 편의성, AS 등등 꼼꼼히 따져보고 숙고한 다음에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요. 본인들이 판매하는 브랜드의 장점만 잘 부각해서 영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인덕션 기술들이 과거보다 많이 상향 평준화되었고 가격도 싸졌고 또 AS도 해외 브랜드보다 훨씬 수월하다 보니까 외산 브랜드 제품 판매가 예전만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기가 불편해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과한 비난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해외 브랜드의 성능이 우수한 건 팩트입니다. 국내 브랜드는 콘센트의 허용 전력이 3400W 수준이기 때문에 5000W가 넘는 제품에 비하면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4000W 이상을 사용하려면 전기 공사를 다시 해야 돼서 몇십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요. 또 전기 증설 없이 조절하면서 사용하려면 고화력 제품을 구매한 목적에도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덕션을 한 번 정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국내 브랜드도 대화구 기준으로는 화력이 충분히 좋기 때문에
부스트 모드를 잘 안 쓰고 오히려 9레벨, 8레벨 정도로 낮춰서 사용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맥스 화력으로 사용하면 음식이 금방 타버리는 경우도 있고 국물이 너무 빨리 쫄아버려서 음식을 망쳐본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기 증설까지 하면서 굳이 해외 브랜드를 사용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해외 브랜드 제품은 동시에 3구를 모두 맥스로 사용할 정도로 요리를 자주 하거나 요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해외 브랜드 구매하셔서 전기 공사하셔서 사용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 소비자들은 국내 브랜드 적당한 거를 구매해도 충분합니다. 또 하나, 중소 브랜드 AS 불만 있는 분들도 댓글을 많이 다시는데요. 중소 브랜드는 가격이 3, 40만 원대 제품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제품 중에 어쩌다 뽑기 운으로 고장이 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대기업 제품에 비해서 AS 처리가 미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AS 같은 건 다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수하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이 불량일지 고장이 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만 고려하셔서 국내 브랜드로 구입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본인 가정에 맞는 제품을 골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디자인 색상. 요즘 인덕션은 색상이 다양한 편인데요. 가장 대중적인 유광 블랙 색상에 깔끔한 화이트 색상, 그리고 그레이 색상, 여기에 작년에는 무광 블랙 색상이 대중화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는 화이트 인덕션 상판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기존 화이트 인덕션은 조리 공간과 조리부가 경계가 있었고 분리된 형태였다면 이제는 블랙 색상처럼 일체형 상판도 추가되었습니다. LG전자는 2026년 1월달에 매장에 진열을 하기 시작했고요. 삼성전자도 최근에 진열이 되면서 판매도 시작했는데요. LG는 일체형 상판이 적용된 화이트 인덕션을 모노라인이라고 부르고 삼성은 심리스 디자인 또는 풀 화이트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매트한 블랙 색상과 더불어 더욱 깔끔해진 화이트 색상까지 상판 재질이 더 다양해졌기 때문에 주방에 맞는 모델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트 블랙 라인은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뿐만 아니라 관리에 장점이 있는 재질인데요. 지문이나 얼룩이 잘 묻지 않고 표시가 덜 나서 관리하기 편리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화이트 상판은 깔끔한 느낌으로 주방 인테리어와 가구 색상에 잘 맞는 경우라면 적극 추천드리는데요. 다만 김치국물이나 양념 같은 게 흘러넘치면 눈에 잘 띄어서 자주자주 치워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편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화구 쪽이 조금 누렇게 타거나 변색이 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전용 스크래퍼와 클리너로 닦으면 어느 정도 원상 복구는 되지만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판을 보호하는 실리콘 매트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지만 신제품 심리스 디자인이나 무광 블랙 색상은 가격은 비싸지만 인덕션 성능 자체는 저가 제품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평범한 일반 모델로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특히 유광 블랙이나 분리형 화이트 색상은 대기업 제품도 70만원대로도 구매가 가능하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습니다. 참고로 요즘엔 쿠쿠, 린나이, 나비앤매직까지 전 브랜드에서 화이트 인덕션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졌는데요. 쿠첸과 린나이는 40만원대 제품의 화이트 컬러를, 쿠쿠는 50만원대, 삼성과 LG는 7, 80만원대로 비교적 저렴한 라인에도 화이트 컬러를 적용하고 있어서 어떤 걸 사더라도 주방을 화사하게 바꿔줍니다. 화이트 상판의 인덕션은 삼성, LG 신제품을 제외하면 보통 조리 공간과 조작부가 분리된 형태로 출시되고 있는데요. 상판은 화이트 컬러로 모두 동일하지만 조작부 컬러는 제조사마다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컬러 조합으로 주방 연출도 가능합니다. 특히 쿠크는 조작부에 오로라 핑크까지 적용하면서 가장 다양한 색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나만의 유니크한 주방 인테리어를 꿈꾼다면 쿠크도 주목해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LG전자와 린나이는 쇼트사 클리어 트랜스 상판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쇼트 세라믹 글라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레이 컬러 클리어 트랜스 상판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쇼트 세란 클리어 트랜스도 조작부와 조리 공간이 일체형 글라스로 통일감 있게 디자인되어서 깔끔한 느낌을 주고요. 청소하는 것도 분리형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유광 블랙 색상은 모든 제조사가 출시를 하고 있잖아요. 블랙 색상은 유행을 타지 않는 가장 무난한 색상으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덕션에서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 중에 상판 재질과 사면 베젤 처리가 영향을 미치는데요. 전기레인지 상판은 주로 세라믹 글라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글라스도 납품하는 제조사도 다양하고 제조사마다 가격이 조금씩 상이한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독일의 쇼트사가 대표적인 세라믹 글라스 제조회사입니다. 그 다음 프랑스의 유로케라 그리고 일본의 NEG 이 세 개 브랜드가 세라믹 글라스로 전세계 순위를 다투는 중인데요. 최근에는 LG전자와 쿠첸이 중국 캉얼의 세라믹 글라스도 납품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쇼트사 미라듀어 상판을 제외한 세라믹 글라스 상판은 브랜드에 상관없이 강도, 경도, 내열성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글라스를 선택하더라도 제품의 내구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글라스의 종류로 많은 비용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시간 사용할 때 상판 흠집이 신경 쓰일 것 같다면 LG전자, 삼성전자로 구매하시면 대안이 될 것 같은데요. LG전자는 쇼트사의 미라듀어 글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라듀어 글라스는 일반 세라믹 글라스보다
화력과 경도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상판을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세라믹보다 비싼 편이고 색상도 유광 블랙에 국한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판매 비중이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온라인 채널에서는 110만원대로도 구매가 가능한 미라디오도 몇 모델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가격 부담되시는 분들은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슈트세란의 자체 기준 실험치에 따르면 슈트세란 세라믹 상판이 마르텐스 경도가 4 정도라면 미라디오 상판은 경도 10의 견고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긁힘과 스크래치를 세라믹 글라스와 직접 비교하자면 미라디오는 세라믹 글라스에 비해서 모래 긁힘은 95%, 연마성 스펀지에 의한 긁힘도 70%나 더 감소될 정도로 내구성에 대한 사용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내구성이 강한 글라스는 삼성전자에도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한 인피니트 글라스를 적용하고 있어서 미라디오 못지않게 긁힘과 스크래치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인피니트 글라스는 기존 삼성전자의 일반 글라스 대비 1.5배나 스크래치 저항성이 우수하고 모스 경도 8 정도의 미라듀어에 근접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인피니트 글라스는 내구성뿐만 아니라 매트한 색상으로 지문이 잘 묻지 않아서 소비자 평가도 좋은 편입니다. 이 밖에도 글라스 측면과 코너를 어떤 방식으로 마감 처리를 했는지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베젤에 사용된 공법과 소재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LG전자와 쿠쿠 일부 제품엔 모서리를 다이아몬드 커팅 처리를 한 제품도 있는데요. 이렇게 커팅 처리를 한 제품들은 테두리에 찌꺼기가 잘 끼지 않아서 위생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요즘엔 대부분 사면 커팅 처리를 하고 있지만 LG전자 과거 모델은 좌우 2면만 커팅 처리를 한 제품도 있으니까 구매 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면 화이트 상판이나 매트 라인은 프레임리스로 마감 처리를 하는 추세인데요. 프레임리스는 슬림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지만 모서리에 큰 충격을 받으면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한 공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쿠쿠와 LG전자 화이트 상판과 매트 라인에 프레임리스가 적용됐다면 삼성과 쿠체는 화이트 상판 측면을 사면 메탈로 감싸고 있는 모델도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견고한 느낌을 줍니다. 특이한 점은 린나이의 밝은 그레이 컬러 제품에는 조작부 앞쪽만 메탈로 포인트를 준 것도 인상적입니다. 쿠쿠 화이트 색상에는 조리 공간과 조작부 사이에 메탈로 경계를 나눠 놓았는데요. 국물이 조작부로 흐르지 않게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삼성의 인피니트 글라스가 적용된 제품도 프레임레스로 처리한 제품과 블랙 스테인레스로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제품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두 제품은 대화형 알림창 유무를 제외하면 동일한 무광 블랙 색상이기 때문에 프레임의 마감 처리를 보고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작부 컨트롤러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각 회사마다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마그네틱 다이얼이 적용된 제품이 있는데요. 다이얼을 돌리면서 화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사용이 익숙한 분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방식입니다. 마그네틱 다이얼은 탈부착이 가능해서 청소를 하고 다시 부착할 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손에 물기가 묻으면 미끄러져서 조작이 불편하다라는 후기도 있는 편입니다. 마그네틱 다이얼은 삼성전자의 인피니트, 쿠첸, 나비의 매직 등 일부 제품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원터치 다이렉트 컨트롤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숫자를 큼지막하고 직관적으로 표시해놔서 화구별 레벨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용어는 다르지만 삼성, 쿠크 등 대부분의 회사도 터치 또는 슬라이딩 컨트롤을 사용해서 비슷하지만 컨트롤러의 개수가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LG와 삼성 나비앤매직은 컨트롤러 1개로 3개 화구를 모두 컨트롤하는 방식을 사용 중이고요. 린나이, 쿠첸, 쿠크는 3개 화구마다 컨트롤을 매칭시킨 방식과 LG처럼 컨트롤러 1개로 3구를 제어하는 방식, 2가지 방식을 모두 적용하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LG, 삼성의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컨트롤러가 1개이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을 주지만 개별 화구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화구를 여러 가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린나이와 쿠크는 개별 화구별 슬라이딩 터치 방식이 적용되어 있어서 화구를 따로따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편리한데요. 삼성전자는 예전 모델은 쿠크처럼 개별 화구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제품도 있었지만 최근 모델은 LG전자처럼 컨트롤러가 1개만 적용된 모델만 출시하고 있습니다. 냄비에서 국물이 흘러넘친다고 가정했을 때 개별 컨트롤이 적용된 제품은 해당되는 화구 출력을 바로 낮출 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컨트롤러 1개 제품은 화구를 먼저 선택해주고 출력을 낮춰줘야 해서 국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컨트롤은 디자인은 다소 조잡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실사용 활용도는 더 편리한 편입니다. 이 밖에도 쿠크는 화력의 강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력 인디게이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덕션은 화구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물이 끓기 전까지는 답답할 수가 있는데요. 쿠크는 가스레인지처럼 조리되는 과정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LG전자는 과거 모델에는 화력 인디게이터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었지만 최근 모델은 클리어 트랜스 제품을 제외하면 화력 인디케이터가 미지용되었기 때문에 다소 아쉽습니다. 인덕션에 LCD가 적용된 제품도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대화형 알림창이 있기 때문에 인덕션의 현재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쿠첸도 디아르떼 모델은 LCD로 온도값을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삼성전자는 요즘 AI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대화형 알림창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AI 기능을 활용하는데 좀 더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화력
인덕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구의 출력인데요. 요즘은 대부분의 제조사가 우측 대화구의 출력을 3400W로 상향 평준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린나이는 가성비 브랜드인 만큼 메인 제품 한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대화구 출력이 3000W로 국한되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대화구의 출력은 동일 제조사 안에서도 차등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LG전자는 저가 제품까지도 대화구 출력이 모두 동일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삼성, 쿠쿠, 린나이, 나비앤매직의 저가형 제품 중에는 우아구가 2600W, 2000W로 출력이 다소 낮은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소비 전력을 꼼꼼히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린나이와 쿠쿠의 저가형 모델은 최대 3400W 출력으로 광고를 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대화구 출력은 2000W밖에 안 되면서 좌측에 화구 2개를 동시에 가동 시에 3400W라고 깨알같이 작게 적어놓은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광고는 마치 3400W인 것처럼 유도해서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상술인데요. 이렇게 두 화구를 브릿지로 연결한 것을 와이드 플렉스 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제품은 두 개 화구를 하나로 합쳤을 때만 3400W까지 출력이 가능하고 개별 화구는 1500W 수준이기 때문에 화력이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이런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참고로 국내 주력 인덕션은 총 소비 전력은 3400W로 동일하지만 화구를 한 개를 쓰고 두 개를 쓰고 세 개를 쓸 때마다 화구의 출력이 자동으로 낮아지게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대화구를 부스트 모드로 사용하다가 중화구나 소화구를 같이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부스트 출력은 레벨 8이나 7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국내 인덕션의 총 소비 전력이 3400W 내에서 화력을 나눠서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국내 브랜드의 총 소비 전력이 3400W로 제한을 두고 있고 그조차도 두 화구 이상 사용할 경우 화력을 나눠 쓰는 이유는 가정용 콘센트 한 개당 허용되는 전류가 3400W이기 때문인데요. 3400W 내에서 사용하면 전기 증설 공사 없이 바로 코드만 꽂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만약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동시에 여러 요리를 자주 한다면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는 총 소비 전력이 7400W 하는 제품도 100만원 안쪽으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 후 전기 증설 공사를 한다면 동시에 3개 화구를 최대 출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AS 때문에 국내 제품 중에서 소비 전력이 높은 걸 꼭 사야 한다면 가격이 다소 비싸지는 것은 감안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LG전자에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가 있습니다. 시그니처 모델은 백화점이나 베스트샵 본점급 일부 매장에서만 판매를 하는데요. 총 소비 전력 8600W에 프리존으로 출시되었고 우아구 출력이 최대 6400W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의 인피니트 중에서도 22년도부터 판매되는 제품은 총 소비 전력 7400W에 대하구 출력이 3700W이고요. 호웨이는 노블 올프리 와이드 모델이 총 소비 전력 7200W에 대하구 3400W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레인지 출력이 비슷해지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조사마다 차별화된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LG전자는 쿼드 인버터 기술을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쿼드 인버터는 스위칭 소자를 4개 배치한 회로 구조로 전압을 높이면서 전기를 빠르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버터는 전력을 변환하는 회로를 의미하는데요. 이렇듯 2배 늘어난 전류통의 입구로 인해서 용기 가열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쿼드 인버터 기술입니다. 쿼드 인버터 기술을 사용하면서 품질이 떨어지는 저효율 용기도 2.3배 더 빠르게 조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덕션 전용 용기 구입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저효율 용기까지 성능을 높여주는 LG전자 인덕션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듀얼링 화구, 쿠쿠, 나비앤매직, 쿠첸 등 중소기업 브랜드들은 확장 화구를 마케팅하고 있는데요. 대기업 제품들이 대화구 지름을 보통 21cm 정도로 적용하고 있다면 중소기업인 쿠쿠와 쿠첸 등은 최대 29cm의 확장 화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구를 보통 듀얼링 화구라고 부르는데요. 듀얼링 화구는 기존 21cm의 코일에 추가로 코일을 덧댄 방식으로 29cm의 지름을 가지고 있는 쿠쿠와 쿠첸은 큰 냄비와 큰 프라이팬을 사용할 경우에 프라이팬 끝까지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부침개, 계란말이를 할 때 고르게 익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도 28cm의 확장 화구를 적용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돌연 확장 화구를 제외한 모델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듀얼링 화구를 선택하려면 연식 지난 모델 중에 가성비 좋은 모델이 있으니까 추천 모델을 소개하는 챕터에서 같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대부분의 제품에는 21cm의 화구를 적용하면서도 초프리미엄 제품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모델에는 28cm의 확장 화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쿠첸은 40만원대 제품에도 28cm 화구를 적용하고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스펙이 상이한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스트 모드, 화력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화구별 부스트 화력인데요. 쿠쿠는 우측 대하구를 3400W의 부스트 모드로 사용했을 때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비해서 긴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쿠쿠에서 소구하기로는 부스트 모드로 최대 1시간가량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개별 화구를 부스트 모드로 사용할 경우에 화구당 최대 8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안내하고 있고요. LG전자는 한 화구를 부스트 모드로 사용할 경우에 대략 7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와이드존, 플렉스존, 인덕션 화력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옵션 중에 하나가 와이드존 유무인데요. 인덕션
인덕션에서 좌측 작은 화구 2개를 하나로 브릿지로 연결해서 한 개의 대형 화구처럼 사용하는 것을 와이드존이라고 합니다. 프라이팬을 놓고 생선을 굽는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제품에는 생선 대가리와 꼬리 부분은 덜 익고 중간 부분만 잘 익었다면 와이드존에 직사각형 프라이팬을 이용하면 꼬리와 머리 부분까지도 골고루 잘 익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와이드존을 부르는 명칭이 제조사마다 모두 다 달라서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는데요. 우선 LG전자는 와이드존이라고 부르고요. 삼성전자는 플렉스존이라고 부릅니다. 쿠쿠는 삼성과 LG의 용어를 짬뽕해서 와이드 플렉스존이라고 부릅니다. 린나이는 듀오존이라고 부르는데요. 린나이 같은 경우에는 좌측 2구를 엮고 우측 2구를 묶어서 더블 듀오존으로 소구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총 소비 전력 3400W 이내에서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더블 듀오존은 정말 의미가 없는 기능입니다. 참고로 나비앤 매직은 정말 거창하게도 슈퍼 플렉스존이라고 부르고 있고 쿠체는 삼성전자처럼 플렉스존이라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드존, 플렉스존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LG전자와 쿠쿠의 기존 제품은 좌측 화구 2개의 화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2개를 브릿지 형태로 연결하는 방식이라면 삼성전자와 쿠쿠 신제품은 쿼트로 코일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총 4개의 타원형 코일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과 쿠쿠 신형의 쿼트로 플렉스존 제품은 타원형 코일 4개를 빼곡하게 배치한 제품이기 때문에 소화구, 중화구를 브릿지 형태로 배치한 방식보다 사각지대 없이 조금 더 균일한 조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플렉스존을 프리존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코일의 배치에 따라서 올프리존과 반프리존으로 나뉩니다. 올프리존은 최대 8개에서 9개의 원형 발열체가 들어가며 제조사마다 원형과 타원형 인덕터를 컨셉에 맞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인피니트의 올프리존 모델에 타원형 코일 8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코웨이는 작고 동그란 코일을 빼곡하게 배치한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올프리존 제품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인데요. 올프리존은 인덕션의 상판 아무 곳에나 용기를 올려놓아도 화구를 감지하고 가열되는 방식이라서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현실은 화력이 사용할 때마다 제각각이어서 불편하다라는 후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올프리존 해외 브랜드가 가게나우인데요. 해외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로 분류되는 가게나우 제품도 성능이 안 좋다는 후기가 있기 때문에 올프리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쿠쿠 기존 모델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좌측 동그란 인덕터 2개가 들어가 있는 방식인데요. 이런 와이드존은 화구의 냄비 바닥이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화구에 잘 맞춰서 용기를 올려놓아야 합니다. 보통은 화구에 용기가 올라갔을 때 최소 90% 정도 면적을 걸치고 있어야 제대로 작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와이드존이 옵션으로 적용된 제품도 브랜드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데요. 쿠쿠와 쿠첸 같은 중소 브랜드는 와이드존이 적용되었어도 40에서 50만원대면 구입이 가능한 것에 비해서 LG전자는 와이드존이 적용된 모델은 대략 150만원대로 비용이 크게 발생합니다. 부가기능, 이 밖에도 안전장치의 종류가 몇 개의 안전장치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제조국과 끄름 알림 같은 부가기능 등으로 각각의 회사마다 내세우는 포인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서 구매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높은 출력을 사용하는 전기레인지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쿠체는 최대 27종의 안전장치로 국내 최다 안전장치를 보유하고 있고 쿠쿠도 최신 제품에는 안전장치를 26종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는 단순히 비슷한 기능을 나열해 놓은 안전장치 종류보다 어떤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따져보시는 게 더 좋은데요. LG전자는 코일과 핵심 부속이 발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술, 자체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면 자동으로 인덕션을 조절해주는 다양한 기능을 적용해서 최대 22종의 안전장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국도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소비자도 많을 텐데요. LG전자와 쿠쿠, 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직접 인덕션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린나이, 쿠첸의 일부 모델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태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조금 합리적인 금액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비스포코 인덕션 일부 제품은 쿠첸에서도 공급받는 제품도 있습니다. 부가 기능 중에 삼성과 쿠쿠는 유사한 기능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쿠쿠는 셰프 스틱 기능이 있습니다. 탐침형 무선 온도계를 적용해서 음식의 온도를 설정할 수 있고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끓어넘침 방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쿠쿠에서 사용하는 셰프 스틱 같은 유사한 기능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쿡 센서를 적용해서 끓어넘침 방지 그리고 온도 조절을 섬세하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쿡센서와 셰프스틱 같은 기능은 없지만 최근 출시한 제품에는 끓음 알림 기능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LG 제품 모델명에서 숫자 3 이후에 알파벳 A가 적용된 제품들이 끓음 알림 기능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이 밖에도 자동 용기 감지 기능의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데요. 옵션에 자동 용기 감지 기능이 있으면 용기를 감지해서 화구를 선택하지 않아도 바로 요리를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제품들은 용기에 가열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고 있는데요. 인덕션 전용 용기의 등급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챕터 2 제조사별 라인업별 차이점 추천 제품